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역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과 같은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금을 들인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원주에선 일부 동호회들이 이 시설을 독점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테니스장. 출입문에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주말을 포함한 나머지 요일은 기존대로 운영하겠다고 공지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테니스 동호회 2곳에서 우산 테니스장을 독점하고 사용해 왔는데 최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틀만 일반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주말이랑 이럴 때도 그 동호회에서 다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주말에는 우선 그렇고요. 제가 상황 봐서 점진적으로 할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부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테니스장은 더 심합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동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월 안에 사람들 치면은 와서 돈 내는 전기세가 한 30만 원씩 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를 클럽에서 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시에서. 담당자는 관련 민원이 있었고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 세부 논의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족구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단구동에서는 족구장 3곳의 운영권을 족구 동호회에 내줬습니다. 이용하려면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이제 평소에 잠그거든. 우리가 그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만 쓰려고 문을 잠그는 게 아니거든. 동호회들은 지속된 민원에 자물쇠를 풀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원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동호회에 우선적으로 코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리를 맡은 읍면동 주민센터들이 이용률이 낮은 체육시설의 관리 어려움과 동호회의 항의 민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뒤 독자 노선을 가면서 시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시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노조 간부가 차기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임기 말 시정 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원강수 시장이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했다며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원주시장을 고소할 때 선두에 섰던 문성호 씨. 원 시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히자 또다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 씨는 원주시청 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원주시정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노조에서 문성호 체제 출범이 예고되면서 향후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사태를 계기로 선출직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고 시장 비서실 개편 움직임에 확대 반대의 입장을 내는 등 할 말을 해온 문 위원장은 보다 엄격한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 권력은 임기 막판에 좀 일탈행위나 폭주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할 것이며 또 아카데미 극장 사태와 관련해 시민 24명을 무더기 기소한 검찰이 직권을 남용한 시장 기소는 머뭇거린다고 직격했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게 검찰이고 있는 제도 덮어보는 게 검찰이라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현재 지탄을 받고 있고 결국 검찰이 해체 수준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방 권력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기소를 통해 원주시처럼 민주노총을 탈퇴한 안동 김천시 노조, 최근 개별 노조를 설립한 영월군 노조와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이제 개별 노조들이 많이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가장 강한 개별 노조의 역할을 문성호 사무국장이 이루어냈지 않나. 원주시는 문 위원장의 당선을 환영한다며 차기 노조와 소통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횡성호의 유해 남조류가 증가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횡성호 취스탑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어섬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강원도와 횡성군 숫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녹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청은 계속된 더위와 가뭄으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망 사고가 18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론 추락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매몰 사고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는 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된 원인으론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 안전시설과 대책이 미비한 점이 꼽혔습니다. 환경부가 평창 도암호의 발전 방류 터널이 있는 물을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을 쓰기 위해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강릉을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호 물을 쓸 순 없는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도암호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평창에 있는 도암호에 가봤습니다. 군데군데 녹조가 보입니다. 환경부는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 4천 톤의 물을 하루 10,000톤씩 강릉에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강릉 시민들한테 빨리 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 재개는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일단 깨끗한 물을 정화하면서 보내자. 15.5km 구간에 있는 물을 오봉저 수지에서 600m 떨어져 있는 방류구를 통해 받자는 겁니다. 평창 도암호에서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할 경우 바로 이곳 방류구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류구는 지난 2001년 3월 발전 방류를 중단한 이후 올해로 24년째 방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제안을 받은 강릉시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제안한 비상 방류수의 급수 문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인지 여건이 되는지 현재 강릉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4년 동안 쓰지 않던 관로 속의 퇴적물입니다. 도수관로 속에 오랫동안 얘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퇴적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물을 꺼냈을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20여 년 전 도암호 방류수 때문에 강릉 남대천이 오염되며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강릉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순환에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강릉시와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협의하고 또 거기서 도출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사이 터널 구간의 물이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해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 유튜버의 영상으로 시작된 속초 오징어 난전의 불친절 논란은 바가지 논란으로 번지며 이번 여름 속초는 한바탕 홍역을 앓았습니다. 속초 지역 상인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나은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서 변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손봤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 난전 상점문이 모두 닫혀 있습니다. 오징어를 먹으러 난전에 찾아온 관광객들은 문 닫은 상점을 마주하곤 차량을 돌립니다. 오징어가 안 잡혀서 문이 안 열어가지고 좀 아쉬워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숙 기간을 갖겠다며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스스로 문을 닫았고 23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3주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상인들은 오징어 판매 가격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고정 마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위판 가격의 16%로 계산해 매번 달라졌던 부대 비용을 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어획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위판 가격은 어쩔 수 없지만 운송비와 인건비, 상차림 등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고정해 오징어 가격 변동폭을 좁히겠다는 겁니다. 평균 단가에 6만 원을 내기 때문에 비싸게 산 사람이나 작게 산 사람들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고. 속초시는 채낚기 오징어 가격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바가지 오해를 줄이기 위한 판매 가격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입한 가격뿐만 아니라 2, 3일의 가격이 공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 전간판도 설치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속초시 의회는 자발적으로 친절 문화를 만들고 1인 관광 추세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칭찬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인 방문객을 위한 공간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더 나가서 메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관광객이 몰려드는 피서철,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겪었던 속초 지역 상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횡성군 의회 제330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13일간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선 제2회 추가 경영 예산안을 포함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와 규칙안 21건 등 모두 29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안건과 관련된 사업장과 현장 12곳도 시찰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1회 추경 대비 709억 원이 증액된 7,396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가 환경부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도비 등 총 사업비 466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노후 상수도관 81.4km를 교체하고 누수 탐사와 복구를 진행하며 지리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150만 톤의 수돗물과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를 통해 원주 구도심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사업을 위해 각 대학들이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오늘 발대식을 갖고 강원 남부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도약을 목표로 강원 유일의 한의과대학 강점을 살린 바이오 헬스, 반도체, 보건의료 등 6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라대학교는 학생 성공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5년간 330억 원을 투입해 강원형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 등 11개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지역 취업, 정주형 디지털 헬스 특성화대학, 지역 위기 대응 공동연구소 구축 등을 추진하며 오는 11일 사업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창리에 150억 원 규모의 마을 하수도 시설이 설치됩니다. 평창군은 기존에 운영되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하수관로 8km와 하루 처리 용량 250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해 일대에서 발생되는 미처리 하수를 통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운데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결과 국비 부담이 85억 원으로 증액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